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킴이 장수만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다니시거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예전엔 거뜬했던 일이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그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나름의 언어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고 도와주면 70대 이후에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70대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자세히 풀어드리고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나라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생활과 마음가짐까지 함께 나눠드릴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시작해도 될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동네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올해 72이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제일 정정하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 한 바퀴 돌고 손주랑 공 차고 누구보다 활기차게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고 예전엔 후딱 올라가던 계단도 이제는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요. 무릎도 시큰시큰해서 할머니가 산책 가자고 해도 다음에라며 미루기 일수가 되었대요. 가장 힘든 건 잠이었대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혼자 깨어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셨죠. 할머니가 걱정돼서 물어보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하고 웃어 넘기셨지만 속으로는 이러다 진짜 나빠지면 어쩌지 걱정이 크셨대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 가보셨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랬답니다. 이런 증상 70대 분들 80% 이상이 겪으시는 겁니다. 전립선이 조금 커졌네요. 그리고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고요. 수면 문제는 노화로 인한 생체 리듬 변화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김씨 할아버지가 뭔가 확 와닿으셨대요. 아, 이건 내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였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변화는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10년, 20년 지나면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듯이 우리 몸도 70년 넘게 쉬지 않고 움직였으니 당연히 변화를 겪는 거예요. 하지만요, 고장났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더 나빠지는 거 아시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눈치채고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그 증거예요. 병원 치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저녁엔 무릎에 온찜질 하시고 하루에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밤에 푹 자고 숨차던 것도 사라지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손주랑 다시 공도 차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도 매주 나가신대요. 이 나이에 다시 젊어진 기분이다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씨 할아버지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변화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겪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노화 때문인지 혹은 도와달라는 신호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우리 몸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 이거 나한테도 있는 증상인데? 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가장 먼저 근력이 줄어듭니다. 팔 힘,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죠? 젊을 때는 20kg 쌀포대도 번쩍 들던 분들이 이제는 5kg만 들어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느낌 받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에 이르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쉽게 피곤해지고 일어설 때도 으쓱하며 몸이 무거워지고요. 계단 오르기, 쪼그려 앉기, 심지어는 장 보러 마트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죠. 이걸 노쇠의 시작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예전엔 물건 들고 걸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발이 자주 헛디디거나 문턱에 걸려 하며 비틀거리는 경우 많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가만히 서 있다가도 휘청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건 근육뿐 아니라 시력, 신경 반응도 함께 둔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욕실에서 미끄러짐 사고, 잠깐 나간 마당에서도 넘어짐 사고가 많습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기 쉽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시기의 균형 감각은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한 생명줄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삼겹살이나 찌개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예전보다 더부룩하거나 체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또는 변비가 생기거나 반대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신 분들도 있고요. 왜일까요? 위장 근육도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 소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위장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그냥 입맛이 없네 하고 식사를 거르다 보면 몸이 더 약해지고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어제 누구랑 통화했더라? 같은 일이 반복되시나요? 이건 치매 초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진 거예요. 이럴 땐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메모나 반복 학습 같은 생활 습관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다면 요즘은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낮엔 졸리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이건 생체 시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밤과 낮의 구분 감각도 약해져서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안 오고 오히려 낮에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허리가 뻐근하고 내일은 어깨가 쑤시고 모레는 무릎이 욱신거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퇴행성 변화입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날 오늘 비 오겠네,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몸이 날씨를 먼저 알아챌 만큼 예민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모든 변화들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면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안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나도 점점 노쇠해지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몸의 변화를 이겨내고 90세, 100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계시니까요.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분들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이렇게 몸이 변하는 시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어떤 분들은 90살, 100살까지도 정정하게 사시는 걸까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살아온 방식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장수마을로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하나예요. 100살 넘은 어르신이 인구 10만 명당 무려 67명. 우리나라보다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신도 맑고 다리도 튼튼하고 밥도 스스로 지어 드시고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과 모여 웃음꽃 피우며 사신다는 점이에요. 이분들의 장수 비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라하치부라는 식습관입니다. 이건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춘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분들은 아직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에 부담이 덜 가고 위장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아이라는 공동체 문화예요. 친구들끼리 평생을 함께하는 작은 모임인데요. 서로 병문안도 가고 생일이면 함께 밥도 먹고 가끔은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계모임 비슷하지만 돈보다는 정과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혼자 있으면 병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외로움은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매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특별히 운동을 해야지 하고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게 아니에요. 대신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마당을 쓸고 친구 집까지 산책을 하죠. 이 일상 속 움직임이 바로 그분들의 운동이고 건강 비결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다리가 튼튼해야 넘어지지도 않고 걷기도 편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거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흘려보내는 마음가짐입니다. 오키나와에는 태게주라는 말이 있어요. 뜻은 적당히 하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는 의미랍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께도 이런 말 익숙하시죠? 뭐, 대충 넘어가지,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 같은 말이요. 사실 이 적당함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몸으로 와서 병이 되니까요. 될 대로 되라는 말, 단순해 보이지만 장수의 지혜일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 일본 기자가 오키나와의 102세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침엔 된장국에 밥 한 숟갈, 낮엔 친구랑 수다 떨고, 저녁엔 바람 쐬며 잠깐 걷고, 그리고 항상 웃어.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함이 바로 핵심이에요.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사람과 웃는 것. 이 세 가지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장수의 비결이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동, 남해, 완도처럼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정정하게 사시는 장수 마을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 익숙한 대한민국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팁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결 정말 인상 깊었죠? 하지만 멀리 있는 일본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 장수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하동은 공기 좋고 물 맑고 산과 들이 어우러진 고장인데요. 이곳에는 90살이 넘도록 정정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실까요? 첫째, 산나물을 많이 드십니다. 도라지, 더덕, 고사리, 취나물 같은 산나물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기침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산나물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70대 이후 약해진 위장에도 무리가 없어요. 매일 한 접시씩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죠. 둘째,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즐겨 드세요. 이런 음식은 우리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을 도와줘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튼튼해집니다. 하동에 사시는 93세 김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담근 청국장을 쓱쓱 비벼 한 그릇 드시고 점심엔 된장찌개에 무생채 곁들여 드신다는데요. 그게 제일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나더라고 하세요. 셋째, 차를 즐기십니다. 녹차, 결명자차, 오미자차 같은 한방차를 자주 마시세요. 하동은 특히 녹차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몸 안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골 어르신들 보면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차 마시면서 마당에 앉아 햇살도 쬐고 바람도 맞고 이 자체가 최고의 힐링이자 건강관리예요. 넷째, 매일 몸을 쓰는 생활을 하십니다. 하동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마늘 한 줌 다듬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게 힘들지 않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활동이 다 생활 운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매일 흙을 만지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조금씩 걸어 다니고 하는 모든 동작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이웃과 자주 소통하십니다. 하동에는 상차림 돌려주기 문화가 있어요. 김치 많이 담그면 옆집에 조금 나눠주고 무 많이 뽑으면 한 접 바리바리 싸들고 옆집 들러 인사하는 거죠. 이런 교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니 우울증이나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 이런 질문을 드렸대요.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글쎄, 그냥 죽을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해보면서 살고 저녁엔 하루 잘 살았네 하고 누우면 되는 거지. 정말 담백하고 깊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몸은 마음의 지시를 따릅니다. 나는 늙었어. 이젠 뭘 해도 소용없지라고 생각하면 몸도 금방 따라가 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몸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어르신들은 모두 한 가지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10년 이상 지켜오셨다는 점입니다. 매일 된장국 한 그릇,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 매일 친구와 한마디 나누는 전화. 결국 건강은 작지만 매일 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쉬운 건강 습관 10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씨 할아버지의 변화, 오키나와와 하동 어르신들의 장수 비결까지 살펴봤죠?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건강 습관 하나씩만 따라 하셔도 분명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밤새 말랐던 몸속 기관들이 깨워집니다.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장과 혈관이 활짝 깨어나요. 두 번째,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하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어요. 또한 과식도 막을 수 있죠. 세 번째, 계단 한 층만 이용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 정도는 이용해 보세요. 이게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수다 떨기를 생활화하세요. 하루에 전화 한 통, 만나서 차 한 잔. 외로움은 건강의 적이지만 이야기하고 웃는 건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TV 보실 때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팔 위로 뻗기, 목 돌리기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습관화하세요. 밤 10시쯤 주무시고 아침 6시쯤 일어나시는 리듬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도 활동 시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7번째,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를 잊지 마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10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한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8번째, 마음을 가볍게 가져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실수해도 다음엔 잘하면 되지 하면서 웃어 넘기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9번째, 작은 취미 하나 만들어 보세요. 화초 키우기, 바느질, 노래 듣기, 바둑 두기, 퍼즐 맞추기.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10번째,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지금 몸이 멀쩡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검사는 꼭 체크하세요. 미리 발견하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중에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셔보자. 오늘은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자.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3개월 후에는 숨이 덜 차고 6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줄고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건강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걷기 시작하면 내일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실제로 이런 실천을 통해 달라진 우리 동네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건강 습관, 정말 좋은 정보들이었지만 그걸 실제로 지킨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이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씨 할머니는 74살 되시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밤잠도 설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하고 한숨을 쉬셨다고 해요. 젊을 때는 워낙 부지런하시고 동네에서도 손맛 좋기로 유명했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신 거죠. 하루는 손주가 놀러 왔는데 계단 몇 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중간에 멈춰 서셨다고 해요. 아이고, 이 몸이 왜 이러냐 하시며 벽에 손 짚고 숨을 고르셨죠. 그날 밤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러다가 병원 신세 지겠구나. 내가 나부터 바꿔야겠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신문지 한 장 깔고 제자리에서 다리 올리기 10번. 하루 10분씩 마을 앞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딱 10분만 걷자는 마음으로 계속하셨대요.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밥 한 공기 뚝딱 드셨는데 이제는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밥은 반 공기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으시며 천천히 드셨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전화가 잘 안 와도 그래, 자기들 인생도 바쁘겠지 하고 넘기고 몸이 아프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고 따뜻한 찜질을 하셨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하셨어요. 오늘 나물 좀 무쳤는데 맛 좀 볼래? 이렇게 말하면서 옆집에 반찬 나눠주는 재미로 하루가 가고 저녁엔 라디오 들으며 손뜨개를 시작하셨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계단 한 층쯤은 숨차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고 밤에도 푹 자게 되신 겁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손거울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 나 얼굴이 환해졌네.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주최한 건강 걷기 대회에 주민들과 함께 참가하셨습니다. 1등이 목적이 아니고 걷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웃으며 완주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작은 건강 습관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나도 74살에 시작했어. 지금 78살인데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사실 이씨 할머니가 하신 건 특별한 약도 아니고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그저 매일 하는 작고 쉬운 습관이었을 뿐이에요.
매일 물 한 잔, 천천히 밥 먹기, 하루 10분 걷기, 따뜻한 마음 하나. 이것들이 쌓여서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씨 할머니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보다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의 3분 건강 루틴을 함께 해볼까요?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오늘부터 뭔가 시작해봐야겠다 생각 드셨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가볍게 따라 할 수 있는 3분 건강 루틴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은 채로 혹은 방석 위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호흡부터 정리해 볼게요. 등을 살짝 펴시고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 둘, 셋.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넷, 다섯, 여섯. 입으로 부드럽게 내쉽니다. 한 번 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이번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천천히 입으로 길게 호하면서 내쉬어 볼게요. 좋아요. 이제 목을 가볍게 풀어 볼게요.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중앙으로 돌아오고 오른쪽으로도 하나, 둘, 셋. 이제 고개를 아래로 툭 떨고 보세요. 목 뒤가 살짝 당기죠? 그 느낌이 바로 굳은 근육이 풀리는 신호예요. 다시 고개를 들어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어깨를 움직여 볼게요. 양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하나, 둘, 그리고 툭 하고 내려주세요. 이제 어깨를 앞쪽으로 3바퀴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반대 방향, 뒤로 3바퀴 돌려봅니다. 하나, 둘, 셋.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다리를 가볍게 들어볼게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엔 왼쪽 다리도 하나, 둘, 셋.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다리를 완전히 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살짝 들어만 줘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위로 쭉 뻗어 볼게요. 하늘로 손끝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기지개 켜듯이 쭉 뻗고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한 번 더 쭉 하늘로 뻗고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자, 이제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눈을 한번 감고 아까 했던 복식 호흡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3분, 짧지만 몸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이 간단한 루틴을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점심이든 자기 전이든 편한 시간에 해보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죠. 다음 시간엔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항목과 시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미리미리 알면 더 큰 걱정을 막을 수 있거든요. 방금 해본 3분 건강 루틴 잘 따라오셨죠? 이렇게 매일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아픈 것도 없고 멀쩡한데 뭘 병원까지 가냐? 병원 가면 괜히 더 아프다는 소리만 듣지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조용히 변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70대 이상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혈압과 혈당 체크는 기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악화되면 정말 무섭죠. 혈압은 12,080을 기준으로 그보다 많이 높거나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고지혈증 검사는 심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기 쉬워요.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건 간단한 피검사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신장 기능 검사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병이 생겨도 초반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면 수치로 간이나 신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넷째,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폐경 후에는 뼈가 약해지기 쉬워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이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밀도 검사는 간단하고 결과도 금방 나와요. 다섯째, 위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피하시는데요. 사실 50대 이후엔 꼭 받아야 하는 검사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도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히 대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검진이 중요해요. 여섯째,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안경을 맞추고 보청기를 맞추는 차원이 아니라 낙상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요즘은 보청기 기술도 좋아졌고 노안이나 백내장도 수술이 잘 돼서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답니다. 일곱째, 정신건강검사도 챙겨보셔야 해요. 우울감, 기억력 저하 같은 것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기 쉽지만 치매나 우울증의 초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간단한 질문지나 전문 상담을 통해 미리 체크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예방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할 게 많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 접수 창구나 동네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병원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혹시 병원에 가는 게 무섭고 어려우시다면 자녀분이나 이웃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해보세요. 건강검진은 혹시 모를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동차도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듯이 우리 몸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줘야 긴 인생길을 탈 없이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때로는 늦어버린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건강검진 예약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면 건강한 내일이 더 가까워집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다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몰라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지금 와서 뭘 또 시작하나 싶네. 하지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잠이 안 오고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 한 층도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지만 또 한편으론 이 나이쯤이면 다들 그러려니 하며 넘기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처럼 김씨 할아버지도 이씨 할머니도 바로 그 순간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어요.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건강 루틴을 하나씩 쌓아갔죠.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이 생기고 입맛이 돌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손주들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건강을 꼭 지켜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작고 소박한 제안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잔이든, 계단 한 층이든, 아니면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이든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몸과 마음의 시작이라는 불씨를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줄 거예요. 마치 봄날 햇살처럼 말이죠. 시니어 건강지킴이로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내 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내 건강의 주인으로 다시 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이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시작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 만들어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